겨울철 최고의 보약, 생굴 한 접시. 혹시 여러분 겨울만 되면 생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서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말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굴은 식중독 위험이 있다, 콜레스테롤에 해롭다 같은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생굴의 진짜 건강 효능, 그리고 왜 겨울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굴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기력 회복 식품으로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굴이 기운을 북돋고 혀를 보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굴을 귀한 보양식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생굴이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A, B군이 풍부한 대표적인 겨울철 영양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연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생굴 100g에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70에서 90%에 해당하는 아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부산대 수산과학연구소 연구에서는 생굴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의 피로 회복 속도가 평균 30%가량 개선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생굴은 영양과 활력을 동시에 채워주는 자연 보양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굴의 대표 효능 5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입니다. 생굴에는 아연, 타우린,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을 막아주고, 타우린은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간 기능을 도와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생굴 속 타우린이 피로회복 음료에 들어있는 타우린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 쉽게 지치고 감기 잘 걸리는 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생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교토대 해양영양연구소 연구에서도 생굴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감소했고 혈관 탄력 지수가 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굴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 번째는 빈혈 예방과 혈액 생성입니다. 생굴에는 철분뿐 아니라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B12와 구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철분만 있는 식품보다 철분, 비타민 B12, 구리 조합이 훨씬 흡수율이 높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는 생굴 150g을 일주일에 3번 섭취한 여성들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6주 만에 평균 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소 어지럽고 손발이 차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죠. 네 번째는 간 건강 개선입니다. 생굴 속 타우린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간 해독 작용을 돕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 연구에서는 생굴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술을 즐기시는 중장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입니다. 생굴에는 비타민 A와 셀레늄, 아연이 풍부한데 이 세 가지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의대 연구팀은 생굴을 주 3회 섭취한 중장년층의 황반 세포 손상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평소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하신 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생굴은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면역력, 혈관, 간, 피로,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겨울철 종합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 겨울철 기운 떨어질 때 한 번씩 챙겨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굴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더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굴과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굴 속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높여주고 신선한 산미가 생굴 특유의 비린 향을 잡아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도 레몬즙을 곁들였을 때 아연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 약 23%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생굴 위에 레몬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먹는 전통적인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생굴 속 고단백 영양을 몸에서 더욱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생굴의 타우린과 미나리의 폴리페놀이 만나 간 해독 작용이 더 강화됩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겨울철에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초고추장입니다. 초고추장은 단순히 맛을 위한 양념이 아니라 고추의 캡사이신이 혈액순환 개선, 초의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어 생굴 섭취 후 생길 수 있는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경대 수산식품학과 연구에서는 식초가 굴 표면의 오염균 양을 2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굴, 초장 조합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네 번째는 김입니다. 김에는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생굴의 오메가3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또 김의 식이섬유가 굴의 지방산 흡수를 도와 소화가 더 편안해집니다. 생굴을 김에 싸 먹는 방식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톳, 다시마 등의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속 알긴산이 굴에 유익한 지방산과 결합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돕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수산연구소 연구에서는 생굴과 다시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이번에는 생굴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둘 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생굴의 차가운 성질과 돼지고기의 따뜻한 성질이 충돌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의 지방과 생굴의 단백질이 위에서 응고되기 쉬워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인 생굴과 우유류의 조합은 위산 분비 불균형을 일으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주입니다.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 성분이 생굴의 단백질과 만나면 장내 발효를 촉진해 복부 팽만, 설사, 급성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회식 자리에서 이 조합을 많이 드시는데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이 많은 디저트입니다. 생굴 속 타우린과 당류가 만나면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 섭취 직후 생굴을 드시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 소화 장애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 음료와 얼음물입니다. 생굴 자체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찬 음료까지 더하면
몸의 체내 열 균형이 무너져 설사나 복통이 쉽게 발생합니다. 생굴을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생굴은 레몬, 미나리, 초고추장, 김,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 간 해독, 항산화 효과가 강화되는 최고의 조합이고, 반대로 돼지고기, 유제품, 맥주, 단 디저트, 찬 음료는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과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생굴은 면역력, 혈관, 간 건강에 좋은 정말 훌륭한 보양식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생굴은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요령을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생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대상자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굴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바다에서 서식하는 특성상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균을 이겨내는 능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익힌 굴을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노약자와 어린이는 생굴의 세균성 위험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날 것보다는 찜구이 국물 요리 형태가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갑각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생굴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붓거나 속이 갑자기 불편하고 가려움이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위가 약하거나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굴은 찬 성질이 강한 음식이라 평소 차가운 음식에 민감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더라도 소량만 미나리나 생강처럼 몸을 덮여주는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생굴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굴은 구매 후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과 단백질이 변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면 비린 냄새와 세균 증식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방법입니다. 생굴을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 용기 혹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고 0에서 4도 냉장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아두면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손질 후 보관입니다. 손질한 생굴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소금물에 잠시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뒤 냉장 보관해도 하루 이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한 굴살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질 즉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굴 섭취 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신선한 상태에서 먹기입니다. 껍데기가 벌어져 있거나 비린 냄새가 강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굴 특유의 자연스러운 바다 향이 아닌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상한 것이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돗물로 오래 씻지 않기입니다. 과하게 씻으면 굴의 단백질이 손상되고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수돗물 속 염소 성분이 굴을 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소금물에 살짝 헹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공복 섭취 금지입니다. 생굴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위가 예민해져 속 쓰림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생굴은 겨울철 기력 회복, 면역력 향상, 혈관 건강 등에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간 질환, 면역 저하, 알레르기, 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보관과 올바른 손질법을 지키면 생굴의 맛과 건강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바다의 보약 생굴.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만큼 정확한 정보로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